예 하는 순간 아차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할 일도 많은데 어쩌자고 또 하겠다고 했을까요? 괜찮아요 하고 말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싫지만 차마 싫은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탁한 일인데 어떻게 거절하나요?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날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단호하지 못한 자신, 착해 빠진 자신 때문에 화가 납니다. 사실 며칠 동안 괴롭습니다. 안정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릿해질 때쯤입니다. 생각해보니 스스로 한 일은 없네요. 착한 일의 대가 때문에 선에 대한 가치관까지 흔들립니다. 책, 착한 사람이 실패하는 9가지 이유는 이런저럴 꼬집습니다. 정작 그러한 분노는 뭔가 요구하는 사람에게 느껴야지 예 라고 말한 자신에게 느끼는 것이 슬프다고 말합니다. 책은 이런 원인을 잘못된 방식으로 착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책은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동시에 타인에게도 선한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선한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9가지 실수를 고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중 2가지 실수는 나머지 7가지 실수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해결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바로 이 2가지 실수, 즉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착한 행동 2가지와 대안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무모하게 덤벼들기. 누가 부탁하면 반사적으로 예 라고 하지 않으시나요? 부탁하지도 않은 일을 나서서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착한 행동을 나서서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착한 사람이 이용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기도 하지만 착한 행동이 주는 안정감과 가치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할 수 없는데도 계속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일은 많아지고 시간은 부족합니다. 결국 감당하지 못해 쓰러집니다. 자신만 피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책은 이러한 행동을 무모하게 덤벼들기라고 정의합니다. 무슨 이유로 무리하게 일을 떠맡는 것일까요? 책은 다른 사람에게 수용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무모한 일에 뛰어들어 시간과 정력을 지나치게 낭비합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으로 인해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자신을 희생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모하게 덤벼들기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책에서 살펴본 것 중 가장 핵심은 긍정적인 자아상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으면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굳이 무리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할 용기도 생깁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좋은 점에 집중하라고 책은 권합니다. 저는 여기에 장점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또한 책에서는 자신도 타인과 같은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자신은 중요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즉, 논리를 만들거나 다른 논리를 차용하는 것입니다. 세계사의 중요한 변화들이 새로운 논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천부인권 사상, 민주주의, 새로운 법 제정 등 모두 그 논리를 만들었기에 명분이 생긴 사람들이 강력한 행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명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군중이나 개인의 의지의 세기는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인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구축한다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모하게 덤벼드는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는 낮에 떠맡은 일 때문에 잠자리에서 자신을 탓하는 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2. 완벽해지려고 애쓰기. 완벽해지려는 것이 무슨 문제지? 일 잘하고 완벽하게 한다면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 아닐까? 맞습니다. 완벽히 한다는 것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다는 것의 개념이 모호하게 다가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신일까요? 사실은 타인인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타인을 위해 더 잘해주려다 자신이 지쳐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완벽이 고통이 되어 버립니다. 완벽주의에 대해 생각할 또 다른 문제는 완벽하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비생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작은 것에 매달리다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거나 실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에서는 완벽해지려고 애쓰기의 원인도 무모하게 덤벼들기와 같이
타인에게 수용되고자 하는 깊은 욕망과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완벽해지려는 것이 타인들을 만족시킴으로써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무의식적이고 사회적인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길로 어려서부터 교육받아 왔습니다. 착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래서 착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완벽주의는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주의가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일에 매달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짐으로 작용해 압박을 가합니다. 책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완벽주의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를 대충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되 완벽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완벽해지려는 무모한 생각을 버려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완벽주의를 버리는데 힘이 되는 방법으로 책에서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포함한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제안합니다. 이 방법은 참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지라는 말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타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있습니다. 시야를 확장해 자신까지 충족시키려 노력한다면 과거처럼 누구를 위한 희생만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자신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두 가지 착한 행동인 무모하게 덤벼들기와 완벽해지려고 애쓰기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하지만 혹시 상대방의 인정이나 칭찬을 얻기 위해 하신 부분은 없으신지요? 이런 행동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준에 자신이 빠져 있다면 이제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는 좋은 일 하다 지치지 말고 타인과 함께 행복과 에너지도 얻으면서 성장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